전주의 겨울 아침은 회색빛 하늘로 덮여 있었다. 민재 선생님은 평소보다 일찍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지붕과 보도를 하얀 담요처럼 덮고 있었고 그 광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학교 앞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독일 셰퍼드 강아지 한 마리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머리에 비해 큰 귀와 영리해 보이는 눈을 가진 강아지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눈이 등에 쌓이고 있었지만 강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목에 두른 선명한 빨간색 스카프였다. 민재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아내를 잃은 후 3년 동안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수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 작은 강아지의 모습에서 그는 묘한 친밀감을 느꼈다. 강아지에게 다가가자 스카프에 작은 쪽지가 달려 있었다. 릴리라고 해요.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이 가슴을 울렸다. 서명도 연락처도 없었다. 오직 간절한 부탁만이 남아 있었다. 릴리를 안아 올리자 예상보다 가벼웠다. 젖은 털 아래로 뼈가 느껴졌지만 그의 품에 기대는 모습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학교에 도착한 민재는 자신의 교실 한켠에 담요와 작은 난로를 설치했다. 릴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은 채 그의 곁을 지켰다. 그날 오후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릴리를 보고 놀라워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릴리의 반응이었다. 특히 교실 뒤편에 앉아있는 대현이라는 새로운 전학생을 향한 릴리의 시선이 유독 따뜻했다. 대현은 고개를 숙인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릴리는 그의 책상 근처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민재는 자신의 옛 일기장을 꺼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빈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오늘의 특별한 만남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릴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고 민재는 그런 릴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가 이 특별한 강아지를 두고 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하필 이 학교 앞이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그날 저녁 학교를 나서려는 순간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릴리를 집으로 데려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되었다. 하지만 릴리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미 답이 있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법이다. 민재의 조용한 아파트는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았다. 릴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응했다.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들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의 교실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릴리의 존재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갔다. 특히 지호라는 내성적인 학생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지호가 릴리 옆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기면서 목소리가 커졌다. 수아도 마찬가지였다. 쉬는 시간마다 울음을 터뜨리곤 했던 수아는 이제 릴리를 껴안으며 위로를 받았다. 눈물 대신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다. 교사들도 이러한 변화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릴리는 마치 마법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대현이었다. 전학 온 이후 줄곧 혼자였던 그는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릴리가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했다.
특히 점심시간이면 교실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릴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민재는 이러한 변화들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아내의 일기장에 매일 밤 기록을 남기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대현의 주머니에서 종종 보이는 빨간 스카프의 끝자락, 릴리를 바라보는 그의 애틋한 눈빛,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작은 한숨까지. 어느 날 오후, 민재는 용기를 내어 대현에게 다가갔다. 릴리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대현의 눈에 순간 놀람이 스쳤다. 선생님, 대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같은 날 저녁, 민재는 학교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현의 가정 환경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어머니의 지병으로 인해 잦은 이사를 다녀야 했고 최근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이사 온 새 아파트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곳이라는 것도. 밤이 깊어갈수록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하지만 민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릴리가 정말 대현의 강아지였다면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지금 대현의 마음은 어떨까?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릴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릴리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 모습에서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떠올렸다. 기다림의 의미를, 그리고 놓아주는 것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날 밤 민재는 일기장에 특별한 결심을 적었다. 진실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이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대현과 릴리, 그리고 이 특별한 인연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들을 지켜내고 싶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차가운 바람도 민재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다. 민재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릴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침 일찍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교실 청소를 하던 학생들의 설명이었다. 순간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보라 속에서 릴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대현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섰다. 창백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대현아, 혹시... 민재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제가 알아요. 릴리가 어디로 갔을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교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호와 수아를 비롯한 여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찾기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민재는 잠시 고민했다. 폭설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현의 눈빛에서 읽히는 절박함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다들 따뜻하게 입고 둘씩 짝지어 다니세요. 절대 혼자 행동하면 안 됩니다. 민재의 지시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교장 선생님께도 상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 눈보라 속을 헤치고 나가자 예상했던 것보다 추위가 더 매서웠다. 대현은 망설임 없이 학교 정문 쪽으로 향했다. 버스 정류장이요. 릴리는 분명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아침 자신이 릴리를 처음 만났던 그 버스 정류장. 대현이 그곳을 알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뜻이었다. 예상대로 릴리는 그곳에 있었다. 처음 만났던 날처럼 똑같은 자세로 앉아 눈보라 속에서도 미동도 없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현이 천천히 다가가자 릴리의 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미안해. 대현의 작은 속삭임이 눈보라 속에 묻혔다.
릴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와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어쩌면 릴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이곳에 남겨진 이유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었는지를. 학교로 돌아가는 길, 대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어머니는 중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새로 이사간 아파트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치료비였다. 릴리를 돌볼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냥 보내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지켜봤어요. 선생님이라면 릴리를 잘 돌봐주실 것 같았거든요. 대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교실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릴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지호와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릴리를 껴안았다. 그들에게 릴리는 이미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민재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놓고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때로는 가장 아픈 선택이 난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학교는 점점 더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릴리의 존재는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교장 선생님은 민재를 교무실로 불러 특별한 제안을 했다. 릴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놀랍습니다. 치료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어떨까요? 민재의 눈이 밝아졌다. 그동안 릴리가 보여준 특별한 능력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위로하는 모습들이 떠올랐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에 교장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상담교사인 윤서 선생님도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동심리치료센터가 있어요. 그곳에서 릴리의 평가와 훈련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윤서의 제안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대현에게서 일어났다. 릴리의 실종 사건 이후 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지호와 수아와 함께 있을 때면 때때로 작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릴리는 마치 이런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새 아이 곁을 맴돌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대현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어머니께서 퇴원하신대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정말? 그거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민재가 따뜻하게 반응하자 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께서 릴리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대현의 말에 민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때로는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는 법이다. 다음 날 윤서 선생님이 제안한 치료센터에서 평가가 시작되었다. 릴리는 마치 이전부터 훈련받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 휠체어에 대한 반응, 갑작스러운 소리에 대한 대처,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모두가 완벽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아름이라는 소녀와의 만남이었다. 몇 주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아름이는 릴리를 보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꿈에서 본 강아지야. 그 순간 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재는 이 모든 순간들을 아내의 일기장에 기록했다. 더 이상 그것은 슬픔의 기록이 아니었다. 희망과 치유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 특히 릴리가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들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다. 교실 분위기도 달라졌다.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릴리의 친구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쉬는 시간마다 릴리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릴리는 그저 조용히 귀 기울여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오후 대현이 작은 봉투를 들고 왔다. 안에는 초록색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이제 릴리는 우리 모두의 친구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민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민재는 릴리의 목에 걸려있던 빨간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풀고
초록색 스카프를 메어주었다. 그 순간 릴리의 눈빛이 특별히 반짝였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창밖으로는 봄의 첫 기운이 느껴졌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은 이제 따뜻한 햇살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민재는 문득 깨달았다.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봄이 완연해진 어느 날 학교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릴리와 함께하는 치유의 날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윤서 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인근 병원에 어린이 병동 환자들을 초대하여 릴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대현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제가 어머니께 있었던 일을 잘 알아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대신 따뜻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호와 수아도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에 동참했다. 지호는 자신이 릴리와 함께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이야기들을 골라 읽어주기를 준비했고, 수아는 작은 종이 꽃들을 만들어 교실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행사 당일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은 휠체어를 탄 아름이었다. 몇 주 전 치료센터에서 릴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변화는 놀라웠다. 이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릴리에게 다가갔다. 릴리야, 오늘도 내 꿈에 나왔어. 아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릴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민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아내의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아. 그의 펜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신이라면 분명 이런 날을 좋아했을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대현의 어머니가 깜짝 방문을 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생기가 돌았다. 릴리야. 그녀가 릴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릴리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정말 죄송했어요, 민재 선생님. 대현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릴리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걸 보니 어쩌면 이것이 최선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릴리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교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어린이 환자들이 교실을 찾았다. 릴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각각의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어떤 아이에게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고 어떤 아이에게는 장난스럽게 꼬리를 흔들어 주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소년과의 만남이었다. 릴리는 그 소년 앞에 앉아 마치 오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저 눈을 맞추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소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윤서 선생님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죠. 릴리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민재는 깊이 공감했다. 교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민재는 문득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선물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학년이 끝나가는 어느 날 민재의 교실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아이들이 직접 계획한 릴리를 위한 깜짝 파티였다. 대현, 지호, 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아이들이 비밀스럽게 준비를 진행했다. 그날 아침 민재는 평소처럼 릴리와 함께 교실에 들어섰다. 순간 교실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정우들이 천장에 걸려 반짝였고 창께는 수아가 만든 종이 꽃들이 가득했다. 릴리의 발자국 모양을 본떠 만든 장식들이 교실 곳곳에 붙어 있었다. 선생님, 릴리가 우리에게 온 지 이제 100일이 되었어요. 대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자 아이들이 그린 릴리와의 추억들이 나타났다. 책을 읽어주는 지호, 릴리와 껴안고 있는 수아, 병원에서 만난 아름이, 모든 순간이 사랑스럽게 담겨 있었다. 윤서 선생님도 깜짝 소식을 전했다. 릴리가 공식 치료견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이들의 환호성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릴리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교실을 돌아다녔다. 각각의 아이들에게 다가가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대현의 어머니도 깜짝 방문했다. 그녀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민재 선생님, 그리고 우리 릴리,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민재는 아내의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였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내 마음도 함께 멈춘 줄 알았어요. 하지만 릴리가 우리에게 와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 나는 알아요.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그 형태가 달라질 뿐이라는 것을. 파티의 절정에서 아이들이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지호가 처음으로 큰 목소리로 시를 낭송했고 수아는 작은 춤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평소에 말이 없던 아이들도 용기를 내어 무대에 올랐다. 마지막 순서로 대현이 앞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스카프가 들려 있었다. 무지개 빛깔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스카프였다.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에요. 릴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민재가 릴리의 목에 새 스카프를 메어주는 순간 교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춰들었다. 마치 하늘도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 대현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저는 알아요. 때로는 잠시 헤어지는 것이 더 큰 만남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걸요. 그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실에 울리는 웃음소리, 아이들의 밝은 표정, 그리고 모든 것을 따뜻하게 지켜보는 릴리의 눈빛.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순간으로 어우러졌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닫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인연들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릴리는 그런 특별한 인연 그 자체였다.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민재 선생님과 릴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특별한 만남과 치유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야기로 더 풍요로워질 테니까요.